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사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8단원, 선형변환과 행렬인데 8단원, 9단원, 10단원이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에 있었던 바로 1차 변환의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큰 틀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행렬이라는 큰 테마가 하나 끝났어. 하지만 끝나도 뭐 끝난 게 아니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쭉 공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행렬 벡터 복수평면 교재가 크게 행렬 파트, 그 다음에 1차 변환 파트, 그 다음에 벡터 파트 이렇게 있는데, 벡터는 사실 현행 교육 과정의 기하 과목에서도 중복되는 파트가 많아서 쌤이 좀 겹치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야. 공간 파트만 좀 자세하게 하고,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틀이 서로 다 따로가 아니야. 쌤이 1강이나 OT에서 설명했지만 그 세 개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 변환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행렬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벡터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벡터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요 내용 자체가 벡터를 배우기 이전에 학생들이 배운 내용이라서 그 벡터까지 같이 들어오면 이제 대학교의 선형대 수학의 그 개념이 약간 중첩이 되면서 또 엄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약간 좀 학생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또 이 강좌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렬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요.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이나 특히 뭐 행렬이 응용하는 사례 중에서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행렬을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역행렬로부터 뭐 교점을 구할 수 있고 근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1차 변환을 배웁니다. 1차 변환. 그리고 벡터를 배웁니다. 벡터. 여러분 교재가 지금 7단원까지가 이거, 8, 9, 12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벡터,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복소평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야. 1차 변환 자체가 행렬이고, 행렬이 사실은 벡터야. 행렬이 벡터입니다. 아니, 선생님, 벡터는 성분을 표현하면은 x, y가 벡터인 건 알겠는데 행렬이 벡터인가요? 행렬도 그렇지. 2 곱하기 1행렬을 만들면은 뭐 x, y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연산도 할 수가 있고, 변환의 연산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뒤가 복소평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행렬이 이제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까 생각을 하고 1차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뭐가 되게 신기하면 1차 변환은 사실 굉장히 다른 관점에 접근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좀 새로워 보이지만, 변환은 그냥 뭔가 바꾼다는 뜻이잖아. 이미 어떤 점이나 함수나 그래프를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해왔어. 언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게 이미 변환이야. 1차 변환은 아니지만. 1차 변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 그걸 해왔고요. 그런 관점에 접근을 했는데 그 접근하는 과정의 툴을 행렬을 통해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 행렬에서 표현했던 많은 성질들이 얘랑 연결이 되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면 역행렬, 뭐 단위행렬, 뭐 행렬의 실수배, 행렬의 합차,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개론적인 시간이야. 8단원 처음에 하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사실 대학교 때 선형대 수학을 배우면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뇌정지가 와.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용어가 현재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한자야, 한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 할아버지 그런 세대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뭐 서양에서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었고, 뭐 지금도 한자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한자를 쓰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쌤이 기억나기로 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문을 펼치면 쌤이 신문을 못 읽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었나? 그 전이었나? 신문을 왜 못 읽냐면은 신문을 펼치면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못 읽기 때문에 신문을 못 읽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글로 바뀌었던 걸로 쌤이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신문에 한자가 정말 필요한 경우만 괄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히려 요즘에는 영어가 더 익숙하지. 그지? 근데 이제 수학이나 과학의 용어가 처음에 딱 정착이 되면은 그 용어가 오랜 시간 동안 안 바뀌어. 그래서
현재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인데 그 중에서 선형대수학에 쓰는 용어들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좀 더 예를 몇 개 들어줄게요. 일단 변환이라 하는 것은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을 또 다른 점으로 바뀌는 함수를 변환이라 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변화는 이해가 되지. 바꾸는 거를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좀 뭉뚱그려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뭉뚱그려서 실제로 조금 더 넓은 범위야.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범위로 이거를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상. 선형 사상, 선형 변환, 선형 함수.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그래서 그 사상이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차 변환의 좀 넓은 개념의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했지만 잘 안 쓰면 사상이란 말은 뭐 오히려 너의 생각이 어떻니? 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그게 사상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함수를 사상이라고 부르면 이제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교 한 1, 2학년 수준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환과 사상과 함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좌평면상의 어떤 점을 바꾸는 함수. 함수가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함수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함수가 뭐냐 그러면 함수는 상자예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뿌르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기계,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내가 좋아하는 콜라가 뿅 하고 나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기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 거잖아.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점을 이 점으로 바꿔주는 어떤 툴, 도구, 이거를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변환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대학 가서 선형대 수학을 배울 때 다른 함수, 선형 리니어 알제브라잖아. 그래서 실제로 선형 변환을 배우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학적인 엄밀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먼저인지 선형 변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형 변환이 먼저 있고 성질이 따라서 나오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아. 그런데 원래 선형 변환의 정확한 정의는 벡터 공간에서 다음의 성질을 만족하면은 선형 변환이야. 근데 그 다음의 성질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괄호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선형성이 뭐 성립하는 함수, 뭐 선형 변환, 뭐 이렇게 선형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PQ 이걸 이제 행렬로 꼭 좁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걸 보통 이제 벡터라고 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벡터가 또 좌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변환한 거는 각각을 변환한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다. 뺀 것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를, 어떤 점을, 어떤 행렬을 다 같은 말이야 지금이. 다 같은 말이니까 쌤 일부러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실수배한 것의 변화는 변환 먼저 하고 실수배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가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선형성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변환을 선형 변환, 함수를 선형 함수, 선형 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막 오랜만에 쓰는 한자 용어라서 좀 이렇게 어색하네. 자, 일단 뭐 여기까지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또 의문이 들지.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나? 있어. 봐봐. 그냥 말 그대로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하잖아, 그지? 아예 행렬 이쪽을 그냥 이게 젖혀놓고 내가 y는 ax라는 함수가 이게 fx라고 가정을 해볼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f에 x1 더하기 x2를 하게 되면은 얘가 과연 fx1 더하기 fx2가 됩니까? f에 ax를 kx를 하게 되면은 kx1을 하게 되면은
얘는 K 곱하기 F의 X1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선형성이 성립하기 위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익숙한 그냥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이런 직선이면 요거는 A의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죠. 그리고 여기는 AX1이죠. 여기는 AX2죠. 얘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K 곱하기 X1을 앞에 A를 곱한 거고요. 이거는 K 곱하기 요거 자체가 AX1이기 때문에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대표적으로 선형성이 성립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안 됩니다. Y는 AX 더하기 B가 있고요. 얘가 F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해볼게 봐라. F의 X1 더하기 X2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X1 더하기 X2를 하니까 A의 괄호 열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FX1은 뭡니까? AX1 더하기 B입니다. FX2는 뭡니까? AX2 더하기 B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얘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지가 않죠. 여기는 B가 두 개 있거든요. B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학 과정 가서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다항함수로 한정을 했을 때 일단 2차가 넘어가는 경우는 역시 또 성립하지 않습니다. 1차일 때만 성립하는데 그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상수항이 없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만 이렇게 생긴 선형성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를 배웁니다. 뭐 일단 이 정도는 이제 가벼운 개론이에요, 개론.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보통 쌤이 수학 강의를 할 때는 막 전투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 잡아먹을 듯한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공부를 하기 원하지만 요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 시험범위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넓은 안목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변환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1차 변환,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부르면 내가 원래는 x, y였는데 이거를 어떤 함수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을 때 x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이 x, y에 관해서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표현될 때만 우리가 선형 변환이 됩니다. 이건 증명은 고등 과정에서 뭐 하진 않고 대학교 선형대성에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게 방금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방금 여기 선생님이 요게 성립해야지 선형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정의야. 벡터 공간에서 얘가 성립하면은 선형 변환입니다. 이게 정의거든요. 근데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를 이제 보이다 보면은 아까 했던 대표적인 사례처럼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알겠어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서 이게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x, y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우리는 아까 설명했던 1차 변환, 선형 변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야, 정의. 선형 변환 정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까 말했지만 행렬, 벡터, 변환이 따로가 아니야. 친구야, 친구. 아니야, 친구가 아니라 자웅동체야.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인데 나타나는 방식이 살짝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얘를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 그치, 행렬에서 본 것 같아. 행렬에서 우리 6단원이었나요? 행렬에서 1차란다. 연립방정식과 행렬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이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 얘를 a, b, c, d, 여기를 x, y. 자, 이렇게 쓴 식이나 이렇게 쓴 식이나 똑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환을 나타낼 때, 1차 변환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xy라고 하는 2 곱하기 1 행렬을 대문자 x로, 이 행렬은 보통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로, 그 다음 이게 내가 원하는 뭐 변환하고 나서의 행렬 x 프라임 뭐 또는 뭐 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낸 이 행렬은 x 프라임을 x라는 행렬을
x 프라임으로 바꾸는 행렬인 거야. 근데 행렬이란 말이 좀 아까 어렵잖아? 이런 거지.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바꾸는 함수인 겁니다, 이게. 또는 벡터 관점에서 x, y. 여러분, 벡터에 갈 때 이게 x, y가 좌표임과 동시에 벡터잖아요. 시점이 0, 0이고 종점이 x, y인 벡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x, y라는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다 같은 개념인 거야. 그리고 그때 나타난 요 A라는 행렬, 이 행렬을 우리는 얘를 얘로 바꾸는 1차 변환이다. 얘를 얘로 바꾸는 행렬이다. 얘를 얘로 바꾸는 함수다. 얘를 얘로 바꾸는 선형사상이다.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의 교훈, 행렬은 함수입니다. 행렬은 변환입니다. 행렬은 함수입니다. 행렬은 벡터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끝이에요. 1차 변환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과연 이제 어디다가 써먹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 근데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함수로 보면은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바꾸는 모든 상황이 다 변환인 거야. 단 1차 변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1차 변환인 것도, 평행이동도 변환입니다. 대칭이동도 변환입니다. 근데 이제 평행이동은 1차 변환이나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진 않아. 그러나 뭐 바꾸긴 했기 때문에 변환이라고 말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따로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자,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이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또는 그냥 선형 변환의 행렬, 또는 그냥 선형 변환 그 자체, 또는 함수, 선형 사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 내용이고, 선형 변환의 기본 성질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부터 진짜로 알맹이야. 뭐냐면 선형 변환이 과연 뭐가 있고, 딱 봐도 떠오르는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죠. 근데 엄청난 게 있습니다. 회전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3학년 때 안 배웠던 내용이야. 그런데 회전이동을 배우고 나면은 또 대단합니다. 기대하시고, 자, 변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뭐 약간 좀 이렇게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알 듯하죠. 네,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변환이 무엇이고 직접 연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변환, 1차 변환 두 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